엔젤이가 태어난 지 어느덧 20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들이 있는 수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최근 일이 이래저래 많아서 먹이를 제때 챙겨주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마지막으로 올렸던 16주차 때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비교적 큰 아이들은 적극적인 먹이 활동 덕분에 작은 개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만에 촬영을 하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을 봤는데요. 먹이를 붙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한쪽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계속해서 부착형 사료를 급여해서 그런지 수조 벽면 쪽에 먹이가 있다 판단하여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 전에 밥을 주기도 했고 그 이전에도 밥을 줬는데 배가 볼록해진 아이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이 모자란지 아니면 계속해서 먹을 나이여서 그런지 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촬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렇게 보여들면서 찡기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먹이를 주기로 했습니다. 먹이는 늘 그렇듯 유리에 붙이는 사료를 줍니다. 아이들이 벽 쪽에 많이 붙어 있어 잠시 머뭇거렸더니 그새를 못 참고 먹이를 쥐고 있는 제 손으로 전부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붙이기에는 혹시나 먹이를 따라오다 유리에 붙일 때 아이를 짓누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위쪽에 제 손등을 쪼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애들 덩치가 꽤 많이 커져서 그런지 쪼는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여기서 2배로 더 큰다면 아프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휴, 결국 붙이지도 못하고 일단은 아이들이 조금 더 먹게 둔 뒤에 다시 붙이기 위해서 물 밖으로 건져내는 척 하다가 다시 넣어서 붙여보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먹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그런지 손을 넣자마자 달려들어서 상당히 힘들었네요. 잠깐 넣었는데도 이렇게나 많이 먹었습니다. 덩치가 커지며 그만큼 입도 커지면서 힘 또한 세졌기 때문인가 봅니다. 아이들이 방심한 사이 바로 붙였습니다. 성공적으로 붙였다 생각하고 먹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급하게 붙인 탓에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말았네요. 아이들이 여전히 배가 고파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나를 더 붙여줬습니다. 제가 여전히 먹이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한 것 같네요. 촬영을 저녁 때 했는데 제가 밥을 먹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오늘 촬영 협조를 잘해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밥을 두둑히 챙겨줬는데도 이렇게나 잘 먹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입장에선 밥을 두둑하게 챙겨준 것이 아닌 모자랐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 붙어있진 못했습니다. 금방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몰려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 수면 근처에 있는 아이들과 교감을 나눕니다. 밑쪽에는 여전히 밥을 찾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배가 뽕냥한 엔젤이와 약간은 말라 보이는 듯한 안시. 그렇게 촬영을 이어가던 중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수조의 수면 위에 착지해 있길래 손으로 살짝 밀어서 아이들이 입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적극적인 입질을 해줍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웬만한 벌레들을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가끔 밭에서 나온 애벌레를 주곤 하는데 아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며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먹는 살아있는 큰 벌레여서 그런지 입안에서 움직이는 게 낯설어 먹고 뱉고 먹고 뱉고를 반복합니다. 처음에 입질을 하던 작은 아이가 놓쳐버리자 옆에 있던 덩치 큰 아이들이 와서 서로 입질을 계속합니다. 의외의 승자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아이의 몫이 되었네요. 입을 몇 번 움직이더니 삼키는데 성공했는지 안정적으로 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많은 아이들의 성장 일지만 보여드렸는데 간만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던 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라면 제 방의 수초항에서 구피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어항을 갈아엎기도 했고 수초를 뽑아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옮겨와 격리통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조만간 25큐브를 준비하여 거처를 옮겨주려고 합니다. 제법 어른 티가 나지 않나요? 추측컨대 그 구분은 등핀 쪽에 색이 차올라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한다 생각됩니다. 자세히 보면 약간 노란 부분이 있죠. 이것이 플래티넘 엔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네, 불을 켠 모습을 살짝 봤고요.
지금부터는 스팟 조명을 통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론 보다 더 작았을 때가 아이들이 훨씬 더 많기도 했고 작아서 그런지 조금 더 은하수 같았던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모습이 은하수에 가까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원래의 엔젤이들이 살고 있는 물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입니다. 빛의 대비를 확실히 줬을 때의 모습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것 같달까요? 스멀스멀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촬영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핸드폰 조명을 위에서 쏩니다. 옆에서 쏠 수도 있는데 위에서 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면이나 옆에서 쏘게 된다면 수조의 뒤 혹은 옆쪽으로 그림자가 지면서 관상을 해칩니다. 그렇기에 모든 촬영은 핸드폰을 위에다 놓고 찍습니다. 모든 어항 조명이 위에 달려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네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깊이감의 차이와 아이들이 얼마나 더 잘 보이는지 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항을 촬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 쪽을 보니 구피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하늘하늘 거리는 하늘색의 꼬리는 언제 봐도 보기가 좋습니다. 자연스레 헤엄을 치는 것 같지만 역시나 먹이를 찾는 모습. 조명의 위치를 옮기면서 그곳에서 먹이를 줄까 싶어 몰려들었다 이내 실망하는 모습. 제가 늘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늘 아쉬운 부분이 제가 눈으로 보는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헤엄을 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카메라를 능숙히 다루지 못해서 그런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찍기가 불가능에 가깝더군요. 혹시나 카메라를 잘 다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을 구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의 20주차 모습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계속해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가족여행도 다녀오는 등 시간을 투자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정들이 지금은 거의 끝난 시점이니 다시 복귀해서 자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